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입니다. 오늘은 내일 세계 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분들의 인권 침해와 그 다음에 개선의 마음을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과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신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나경채 공동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개인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처장 이종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 류민희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방희설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학영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의 장영민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SOGI 법정연구회 연구원 정현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정혜연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 박장희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류민희 변호사님께서 유엔에서 있었던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 말씀이 먼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방희슬님이 군형법 제92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행동의 집행위원 정현희님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고,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님께서 국회 내 반동성애 행사 문제점에 대해서 규탄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종걸과 정민성님께서 기자회견을 단독하는 순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민희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먼저 류민희 변호사님께서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류민희 변호사입니다. 지난 11월 5일 유엔 자유권기획위원회는 한국의 인권 전반을 심의한 후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최종 권고문은 조약기구 권한 중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이것은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이 당사국의 규약 준수 여부에 대해서 평가한 일종의 성적표이면서 처방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심의에 시민사회 참가단으로 참여하였고 여러 위원들과 대화를 나눴던 경우에서 이 권고의 맥락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등 여러 문단을 할애하면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경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심의에서도 두 번째 날에 원래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추가 질문과 코멘트들을 하였습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최종 권고에서 별도의 문단으로 한국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할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대화를 나눈 여러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한국의 국제위상에 맞지 않는 강력한 문구들이 최종 권고에 등장했으며 이는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 현실에 대한 참담함, 정부의 성소수자 정책 부재에 관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를 이행하여야 할 중요한 책무는 사실 입법부가 지닙니다. 많은 국가들은 국회 안에 별도의 위원회를 둬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를 둡니다. 영국 위에의 상하원 합동 인권위원회가 그러한 예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러한 위원회는 없지만 법사위 등 각 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을 위해서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는 즉각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 입법 활동에 착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권고에는 차별자로서의 국회에 대한 권고도 있습니다. 인권 침해적인 탈동성애, 전환치료, 반동성애 행사에 공공건물, 그것도 국회 건물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은 최근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는데 인권이사회는 2번의 결의안을 통해서
전 세계 성소수자 차별 철폐 앞장서는 유엔 기관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한국이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국의 오명을 쓰기 전에 국회가 이번 자유권계약 최종 권고의 국내적 이행에 관해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박이슬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박이슬입니다.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대체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군형법상 추행죄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8년에 보통군사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한 바가 있고 2010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헌 의견 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에서도 권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꾸준히 이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시급한 과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그대로 군형법상 추행죄는 성소수자를 심각히 차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군형법상 추행죄는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징역형으로 처벌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성소수자의 강제성도 없고 공연성도 없는 합의된 사람들 간의 성관계를 공개해야만 하는 필요도 없고 비난받을 필요도 없는 사적인 영역을 국가가 파고들어서 처벌한다는 것은 성소수자 군인만이 아니라 군인이 아닌 성소수자에게도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저는 이 법조항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간단히 말해서 처벌해야 하는 성관계와 처벌해서는 안 되는 성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얘기하지만 군형법상 추행죄는 동의 없는 성관계, 즉 성폭력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 일부의 가치관이나 감정이나 일종의 이해관계 등을 근거로 해서 특정한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법이 이 군형법상 추행죄가 더는 오해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계질서 강한 조직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완적으로 처벌해주는 법조항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이 이제는 정말 더는 없어야 합니다. 그게 성폭력이어서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해자를 같이 처벌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글자 그대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폭력과 성폭력 아닌 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군 간부를 한다 하더라도 여군과 남군이 아무것도 같이 하지 않아야 성폭력을 원천 차단한다고 해서 여군만 군 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단순한 사고방식을 국방부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은 성폭력을 처벌하는 여타의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 군형법상 추행죄는 성폭력 원천 차단이 아니라 도리어 성군기를 해쳤다는 명목을 들어서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까지도 군형법상 추행죄의 처벌 대상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2013년 6월에 시민들 5,687명이 군형법상 추행죄가 동성애 혐오를 강화한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폐지 요구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고요. 2013년과 2014년에 남인순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각각 개정안 폐지안 다 발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을 잠들게 한 것은 국회이고요. 또 시민사회와 국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하지 않았던 건 한국 정부입니다. 이제 더는 못 들은 척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군대의 특수성이라는 핑계를 대는데 폭력을 자행하고 은폐하는 그런 특수성은 이제 그냥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인식, 사회 변화에 역행하고 인권을 부정하는 사회인식은 정부가 나서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1년 이내에 조속히 군용법상 추행죄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지입법정책연구회 정현희라고 합니다. 소지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줄임말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발언에 앞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된 팩시트를 복도에 있는 데스크 위에 올려두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한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지난 10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입법은커녕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합니다.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 예고된 법안은 성적 지향을 비롯한 7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된 누더기 차별금지법이었고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2개의 법안 역시 폐기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3개의 차별금지 법안의 운명은 참혹합니다. 2013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이며 그러므로 입법해서는 안 된다라는 보수 개신교계의 주장에 굴복해 2달 만에 법안을 자진 철회합니다. 당시 김재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사실상 현재 검토 절차가 중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근 3년 동안 국회는 차별금지법 발의뿐만 아니라 논의조차 전무한 상황입니다. 2009년부터 지난 11월까지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를 비롯한 6개 유엔 인권협약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라는 권고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TF팀을 꾸렸다,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허울뿐인 답변만 수년째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 뭘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일부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려는 보수교회의 토론회를 국회 내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별이 정당하다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도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가 일천한 한국의 현실에서 가장 질타받아야 할 것은 국회이고 여야의 국회의원들입니다. 현 유엔 경제사회 의장국이자 내년부터 인권이사회 의장국이 될 한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선언을 할 힘도 없고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힘도 없는 정부와 국회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19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해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의당 공동대표 나경차입니다. 내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입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정의당이 여러 성소수자 관련된 단체들과 함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과 함께 맞서 싸워달라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서 잠깐 짤막하게 발표가 있었지만 성소수자들에 대한 또는 그 누구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취지의 행사, 그런 내용의 발언에 공공기관의 장소나 공간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차별과 혐오 발언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한국교계 지도자 초청 현안 보고회라는 행사가 12월 1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께서는 국회 조찬 기도회 109명 의원들이 모두 기독교인들인데 최선을 다해 동성결혼 저지를 약속한다 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동석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동성혼 관련 법안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위헌이다 라고 발언하기도 하셨습니다. 9월 7일 통일한국과 동성애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이해운 최고위원께서는 최근 동성애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 불고 있는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고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동성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파장과 사회 문제를 짚는 동시에 치유와 사랑의 대안들을 균형 있게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는 내용의 이어갔습니다. 동성애를 치유의 대상으로 보는 멀지각한 언행을 이 공간에서 한 것입니다. 올해 국회에서 있었던 많은 차별과 혐오의 발언들은 몇 가지를 예시했지만 사실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굳이 2015년에 한정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욱 엄청나고 분명하게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들이 국회 공간에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가 중단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의 한 유명한 사람의 연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제재를 철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이 연설은 유엔에서 행해졌는데요. 유엔 역사에서도 기념비적인 연설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성적 지향을 둘러싼 쟁점들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매우 상이한 관점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권의 신성함입니다.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누군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공격받고 학대받거나 감옥으로 보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이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방관할 수 없습니다.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 연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개입된 일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폭행이 아닙니다. 한 집단과 다른 집단 사이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현대적 헌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70개국 이상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회적 통념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각국의 문화적 태도와 보편적 인권이 대립할 때는 보편적 인권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반감이나 심지어 사회적 반감이 있을지라도 체포, 구금, 감금, 괴롭힘이나 고문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편견에 맞설 때에야 비로소 폭력은 멈출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에야 비로소 낙인과 차별은 끝날 것입니다. 이 연설의 제목은 편견에 맞서십시오. 폭력에 대항하여 목소리를 내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2010년 12월 10일 날 유엔에서 행해진 연설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의 2010년 연설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과 태도는 반기문 총장의 태도와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 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고 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일어난 차별을 양산하고 혐오를 지속하는 발언에 대해서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세계인권의 날을 맞이해서 정의당은 국회에게 또 국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다시 한번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성소수자 인권과제의 실현으로 19대 국회는 국민의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67년째 이날을 맞이하고 있다. 선언의 1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연대의 정신으로 국가는 국민을, 사람은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치다. 그렇지만 세계인권선언일을 하루 앞둔 지금 한국의 성소수자는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존중받고 있는 것인지 오늘 국민의 기관 국회에게 묻고자 한다. 바로 1년 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무기한 폐기했다. 성북구청은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을 불공 처리했다. 교육부는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 없이 새로운 성교육 지침을 채택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소수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가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한다는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은 법무 소관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리고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꾼다는 인권 침해적인 전환치료 행사가 버젓이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안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의 입법부, 행정부, 지자체들은 일관된 이러한 입장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성소수자들은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권이 아니라 전환을 위한 치료라고 이야기한다. 한국 정부와 정치 권력이 외면한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한 곳은 한국이 아니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였다. 클리블랜드 위원은 성적 지향 관련 찬반의 극심한 대립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오히려 사회 혼란을 이야기한다고 답한 정부 대표단의 말에 국가적 합의의 부재가 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이끌어내낼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위원회는 11월 5일 차별금지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등 여러 문단을 할애해서 권고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률체계의 강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의 공공건물 대관 금지, 성소수자 포함적인 포괄적 성교육 제공,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요건 완화, 대중 캠페인 및 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경하게 권고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의 1조 모든 사람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국 정부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대신하여 애둘러 표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사회적 소수자인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에 대해서는 눈감았다. 오히려 혐오와 편견을 퍼뜨려 차별을 조장하는 선동 세력의 정치 권력이 기대어
성소수자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성소수자 차별 첨패를 위한 정부 이행사항을 내년까지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성소수자 인권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강하게 의견 표명한 것이다. 이에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의 의미를 소중한 불씨로 만들고자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성소수자 인권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정부의 답변을 두 번 다시 들을 수는 없다. 19대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안과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발의되어 있다. 꾸준하게 소수자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한 시민사회의 노력이었고, 성소수자도 인권이 있는 존엄한 사람이고 평등한 인격체임을 알리는 입법운동이었다.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권고한 것,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1조 모든 사람의 성소수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성소수자 인권 입법 과제가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하고 그것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이 법안의 발의만으로 의미를 지울 수 없다. 19대 국회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를 외치며 살아 숨쉬는 성소수자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국회는 차별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교회 지도자, 국회의원이라는 이름하에 국회 내에서 당당하게 활보하며 성소수자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과제의 실현으로 19대 국회는 국민의 기관으로서 얼마 남지 않은 활동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 무지개행동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네,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편견에 맞서서, 차별에 맞서서 하고자 하는 진실의 내용이 많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사실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한테 차별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고, 이것을 문화와 사회적 인식, 더불어서 제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그리고 정의를 알려주는데 함께 협조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